민정수석이 오광수 변호사, 오광수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이 됐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 잘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헤드쿼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이런저런 데서 근무를 쭉 해봤지만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 할 때 뭐 이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 구조조정본부의 법무실에 잠깐 있어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삼성같이 큰 그 조직도 이 구조본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 타워 노릇을 해야 관제탑 노릇을 해야 잘 돌아가는구나.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헤드쿼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실에는 정말로 우수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 뭐 몇 군데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을 할 만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낫겠는가 제가 봐도 검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뭐 이론이나 이런 걸 그게 이제 그 검찰이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발탁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래도 그렇지 오광수 수석은 너무 그 연배가 높으신 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오광수 수석이 변호사 개업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그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분인데 그 민정수석을 하는 게 검찰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오광수 수석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아무리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대통령이 자기가 잘 알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판한 데가 어디였냐면요. 그 민변에서도 비판을 했어요. 그 민변 좀 띄워봐 주세요. 민변에서 그 오광수 수석이 딱 그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되니까 민변 저 맨 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딱 돼 있잖아요. 사법센터에서 논평을 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와 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봤더니 그 3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그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한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고 그 시대적 사명인데 2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출신 그 셋째 줄에 그것도 특수통의 검사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면 그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할도 이런저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이런저런 그 추문이나 뭐 이렇게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그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변이나 경실련뿐만 아니라 그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도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굉장히 반대하는데 특히 조국혁신당 중에서도 황운하 의원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히 특수부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황운하 의원이 거의 뭐 경기를 일으킨 정도 수준이 아닌가? 황운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6년 동안 오광수 수석은 검찰에 재직했는데 그런데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그 다음에 내가 경찰에 봐서 아는데 특수통 검사들은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근무연으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딱 봤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하고 그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검찰 출신인데 그 맨 위에 사실 안 친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수통은 나쁘다는 프레임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오광수 민정수석이 친할 것 같아요. 친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걸 갖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몇 년생이냐면요, 60년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몇 년생입니까? 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오광수 수석은 생일이 1월 1일이니까 79년 그 생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뭐 그랬을 수는 같이 했어요. 지금 저 사진이 누굽니까? 왼쪽은 윤석열, 오른쪽은 박영수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이 그 검찰에서 무지하게 잘 나갈 때 뭘 했었느냐? 대검의 중수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이 대검에서 중수부장 할 때 중수 이과장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그 누구야? 오광수 민정수석이 중수 이과장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평검사였을 거긴 한데 대검 중수부에 검찰 연구관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검찰 연구관으로 일하던 검사가 있었어요. 그 검사가 누구냐? 그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막 이럴 때, 2005년도 이럴 때 그 막강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밑에서 막강한 박영수 중수부장, 그 다음에 중수이과장 그 오광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검찰연구관 윤석열, 이 라인이 딱 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광수 과장하고 오광수 중수이과장하고 윤석열 그 연구관은 검찰 연구관은 뭐 한 명은 그 과장님이고 한 명은 그 밑에 있는 연구관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같잖아요. 나이가 같고 대검 중수부 같은데 아무나 갑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검찰이 지금 2,292명 있는데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한 1,000몇백 명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뽑히고 뽑혀야 가는 데가 대검 중수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먼저 그 결국은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빨리빨리 시험 붙고 빨리빨리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조직이나 뭐 공무원, 뭐 검찰, 뭐 마찬가지고 기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빨리 된 교수들이 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시험에 늦게 붙고 아니면 취직을 늦게 했어도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시험도 무지하게 늦게 붙었어요. 저랑 똑같은 나이에 시험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에이구 내가 이 나이에 뭐 판사 되든 검사 되든 무슨 출세를 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놀다가 그냥 변호사나 하지. 저는 그랬었는데 윤석열 검사는 그래도 내가 검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시험 붙었는데 검사가 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초임을 뭐 중앙지검이나 옛날로 치면 서울지검이나 그렇게 못 받고 저기 대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대검에 그것도 중수부에 딱 그 발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광수 부장 과장 입장에서도 오광수 중수이과장 우리 친구 먹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 검찰 커리어가 오광수 그 민정수석의 커리어를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이과장 하다가 그 2007년도에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뒤에 오광수 그 민정수석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 차이가 나는데 그 5년 차이 나는 그 차이만큼 그 자리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오광수가 대검 중수이과장 했는데 그 중수이과장을 5년 뒤인 2010년에 윤석열 그 부장검사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갔는데 딱 5년 뒤인 2012년에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윤석열 부장검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특수통으로서 아주 그냥 중수부 정통 특수통으로서 제가 봤을 때 오광수와 윤석열은
가깝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렇게 그 뭐 담당해가지고 그 댓글 사건 그 수사하다가 그냥 치고 받았잖아요. 그 중앙지검장 치고 받아가지고 뭐 내가 사람에 충성하냐 어쩌냐 저쩌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직으로 고등검찰청은 원래 쉬거나 나가기 전에 그냥 내보낼 그런 자리인데 고검으로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고검으로. 그래가지고 발령받은 데가 윤석열 그 검사가 윤석열 부장검사가 발령받은 데가 어디였느냐? 2014년에 그 윤 검사 윤 부장 당신 대구 고검이나 가 있어. 뭐 서울도 말고 저기 지방에 대구 가 있어. 그러다가 뭐 대전 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2014년에 윤석열 부장검사가 발령받은 데가 대구 고등검찰청이었는데 그때 대구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이 누구였느냐? 그 검사장이 오광수 검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니까 뭐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커리어로만 보면은 그다음에 나이로 보면은 오히려 오광수 검사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3살인가 위에요. 근데 윤석열 그 전 대통령하고는 뭐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깝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 조금 전에 이제 민변 같은데 민변도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민변에서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려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지금 현 여권 내에 범여권 내에 그와 같은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학자 출신 안 되겠더라. 지금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다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 조국 그 대표의 그 특징이 뭡니까?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고 조국 대표도 그 뭐 민정수석 했으니까 뭐 어디 좋은데 교수나 뭐 누구라도 해가지고 민정수석 시킬까라고 해줄 만도 한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요 학자 출신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검찰 장악 못하더라. 빙빙 돌다가 오히려 검찰에 당하기만 하더라.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국 수석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광수 수석은 그 철학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그러니까 민정수석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의혹에 대해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명했나?